자, 활용만 같이 하도록 합시다. 활용은 뭐 다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수업을 좀 해봅시다. 일단 활용, 1차 방정식의 활용인데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활용해서 1차 방정식 풀이는 다 배웠겠죠? 1차 방정식 뭐 구하는 게 1차 방정식이죠? 나 이름 잘 모르니까 우리 아는 사람 몇 명 없네요. 그렇죠? 우리 소율아, 1차 방정식은 뭐 구하는 게 핵심입니까? x해. 참이되는 x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다 배웠겠죠? 3x 플러스 1이 뭐 예를 들어서 뭐 4다 라고 했을 때 요 1차 방정식 나올 때 요 참이되는 x값을 구하는 거고, 뭐를 통해서 해를 구했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를 찾았다? 방정식의 해를 찾았다. 등식의 성질이 뭡니까? 수야. 그래? 이거 해봤네 구웠을 거 아니야. 난 등식의 성질이 뭔지 안다. 배웠으니까. 되게 쉬워요. 이 둘이 같았을 때 같은 식을 더해도 등호가 유지가 되고, 같은 식을 빼도 등호가 유지가 되고, 같은 식을 곱해도 등호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참이된 x값 구하려고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양변에서 뭐를 뺐죠? 마이너스 1을 했죠. 마이너스 1을 양변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이거를 좀 빨리 한 거를 우리가 이항한다라고 부르긴 하겠지만, 일단 결론은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까 3x는 뭐가 된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x값 구하려고 또 어떻게 했죠? 양변을 뭐로 나눴죠? 3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럼 x는 1.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참이 되는 x값을 구했다.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죠. 그럼 이제 활용은 뭐냐? 이 식까지도 누가 세워야 된다?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식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는 1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겠지만, 누가 식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문제를 읽고서.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미지수를 뭐로 할지를 결정해야 돼. 미지수를 결정해야 되겠어. 보통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미지수로 결정을 해요. 뭐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93페이지에 보면 개념 확인이 있죠. 93페이지에 보면 개념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가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미지수를 뭐로 정하면 되는 거죠? 어떤 수로 정하면 되는 거죠. 미지수 결정. 여기 얘에서는 어떤 수를 뭐로 둔다? 미지수 x로 둔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열심히 잘 읽고서 뭐를 세운다? 식을 세운다. 또 이제 1차 방정식의 식을 세우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이 다음부터는 그냥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거죠. 미지수를 뭐로 결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보통 이제 보면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 못하면 식을 못 세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식을 못 세우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식을 못 세우는 경우도 있고, 한글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못 세우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국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봅시다. 어떤 수의 몇 배를 따겠죠? 5배에서 3을 뺀 수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 이게 주어죠? 어떤 수가 x니까 5배를 한 다음에 3을 뺀 수가, 얘가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크다. 그럼 2x 플러스 9다. 요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 식을 세우는 게 쉬우면 활용 중에서 쉬운 문제인 거고, 저 식을 세우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식을 세웠어. 그럼 이제 어떤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 다 알겠지만 2x 빼시고 이항시키고 넘겨가지고
3x는 12가 되겠고 x는 뭐가 된다는 건 된다? 4. 어떤 수는 너다? 4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식만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풀이는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다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식을 세우면 누구나 쉽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이 되는 x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문제집에서 원하는 게 뭐냐? 유형별로 문제를 주면서 우리에게 뭐를 세우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미지수를 설정하는 방법과 식을 세우는 방법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식을 잘 못 세워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제 배우면서 식 세우는 방법을 배우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수행하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머리를 잘 별로 써본 적이 없다. 수학하면서 막 열심히 고민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고민해보고 왜 그런지도 생각해봤고 그러면서 문제를 여러 개 많이 풀어왔다. 그런 친구들은 좀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못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필수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앞부분 당연히 쉬운 문제가 되겠는데 필수 1번에 봤더니 연속하는 두 짝수.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시려 했는데 연속하는 두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짝수 같은 거는 뭐 2, 4, 6, 8, 10,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겠죠? 이 중에 내가 하나를 만약에 x라고 뒀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는 거죠? 연속하는 두 짝수면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설정할 때는 작은 x는 얘가 짝수겠죠. x는 짝수겠고 연속하는 두 짝수니까 x랑 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씩 커지기 때문에 짝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짝수를 x 그 다음 연속하는 짝수를 x 플러스 2라고 두면 이제 미지수를 설정이 끝나는 거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두 짝수를 어떻게 하래? 합하래. x랑 x 플러스 2를 더했더니 그게 몇이다? 26이었을 때 두 짝수 중에서 작은 거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 구하라는 얘기예요. 작은 거니까 큰 거 구하라고 하면 누구 구해야 돼? 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x를 구할 때도 있고 어떤 때 x 플러스 2를 구할 때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xx 더하니까 2x가 되겠고 2는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24가 돼서 x는 몇이 나온다? 12. 그래서 10이랑 14가 된 거죠. 더하면 26이니까. 그래서 작은 짝수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나왔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정하기도 해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라고 정하기도 해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대칭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더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칭으로 나오는 것들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거. 한 쓰는 방법 많으니까. 일단 이게 필수 1번이에요. 뭐 엄청 어렵진 않죠? 필수 2번. 넘어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필수 2번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문자로 썼을 때 10의 자리가 2야. 문제에서. 근데 1의 자리는 몰라.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x라고 놓을게요. 여기가 됐어요?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뭐라고요? x라고요. 그래서 처음 자연수를 구해야 되는데 봐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x인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냐 수아야? 이렇게 표현하면 돼 수아야?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x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안 돼? 왜? 자, 내가 이제 숫자를 써볼게요.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2 곱하기 x예요. 이건 2 곱하기 x예요. 지금 이 표현은 뭐라고요?
2 곱하기 x라고. 그러면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x라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20 만약에 5였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2x라고 쓰면은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10의 자리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에다가 1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 이런 거죠. 2 곱하기 10 플러스 5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10의 자리는 10 곱해주고 1의 자리는 1 곱해서 표현해줘야 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2 곱하기 x니까 여기서 보자면 2 곱하기 5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처음 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명심해두세요. 잘 적어놓고 뭐라고 표현 안 된다고요? 2x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쓰면 2 곱하기 x예요. 25라고 하면 2, 5,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x가 5였어. x가 5였다면 25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5가 돼서 뭐가 된다는 거야? 10이 된다는 표현이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x면 그 처음 수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처음 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0의 자리가 이거 처음 수가 되면 처음 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10 플러스 x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의 자리에다가 10 곱해주고 그래서 처음 수는 20 플러스 x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2x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바꾼 수가 나와. 얘네들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10의 자리는 뭐가 되는 거야? 10의 자리는 x가 되는 거고 1의 자리는 2가 되는 거니까 이 바꾼 수는 뭐가 되냐? 여기다가 10 곱해주고 여기다 1 넣으니까 x 곱하기 10 플러스 2 곱하기 1이니까 결론은 10x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꾼 수는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처음 수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x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다 틀려요. 그렇게 대부분 태워갖고 와요. 그래서 이게 처음 수예요. 이게 바꾼 수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 되어 있냐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얼마가 크다? 63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 써 있습니다. 문제 바꾼 수는 10x 플러스 2는 처음 수 20 플러스 x보다 얼마가 크다겠냐면 63만큼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2x 뭐 이렇게 쓰시면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x면 20 플러스 x라고 표현해야 되고 바꿔가지고 1의 자리 x 바꿔서 x랑 2가 되면 10x 플러스 2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풀면 우리가 넘겨요. 그러면 9x가 되겠고요. 83에서 2가 넘어가면 81이 되니까 x가 뭐가 나오냐면 9가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가 뭐라는 걸 알았던 거야? 9인 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 자연수는 답이 뭐가 된다? 2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100의 자리까지 나왔어. 예를 들어서 뭐 100의 자리가 x고 10의 자리가 y고 1의 자리가 z라고 하면 100x 플러스 10y 플러스 g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뭐 x, y, g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x, y 쓰면 x 1의 자리 다 곱한 거야. 만약에 이게 1, 2, 3이었어. 그러면 x, y, g라고 쓰면 이거는 그냥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어서 6인 거예요. 이게 123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쓰고 당연히 전사하는 애들이 많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지금? 쓸 때 문자끼리 저렇게 다 쓰면 곱하기로 연결되는 건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 틀립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3번으로. 자, 밑에 있는 유제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보시면 돼요. 배운 대로 연습해서. 지금 아무것도 필기를 안 하는 거는 영상이 녹화되기 때문에 필기 안 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특히 식을 잘 못 세우는 친구들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같이 식을 많이 연습해 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그래서 나는 워낙 머리가 천재적이기 때문에 그냥 잘 된다. 잘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된다. 그러면 제발 혼자서 이상하게 식 세우지 마시고, 특히 남자애들,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식 안 세워도 풀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영어로 한다면 이제 깝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거 제일 쉬운 문제집이에요. 이거
식 여러분들 솔직히 암산으로 푸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가능해요. 선생님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문제집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절대 그런 게 되지 않아요. 무조건 뭐를 세워야 된다? 무조건 식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문제 풀 때 식 안 세우는 애들 있으면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때부터 뭐를 연습해야 된다? 식을 세우는 걸 연습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연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런 쉬운 문제 같은 건 이거 식 안 세워도 돼요. 그냥 하면 다 나오는데요. 이거 이렇게 쉬운 거 뭐 식을 세워, 이런 애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려운 문제 풀 때 식을 제대로 못 세워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러면 다 틀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어차피 뭐 쓰든 안 쓰든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다 영상 녹화되니까 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다 올라갈 건데, 그냥 아무 때나 링크 타서 들어와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식을 무조건 세워라. 제발 식 안 세우고 푸는 이상한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려운 거 풀면, 선생님 하나 안 풀려요. 식을 하나도 못 세우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진짜 식 안 세웠어? 안 세웠어요. 이래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이건 뭐 필수입니다. 그냥 뭐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게 아니야. 자, 필수 3번. 여기도 쉬워요. 앞부분은 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제 문제들이죠. 자, 한 개에 800원 하는 초콜릿과 한 개에 600원 하는 사탕을 합하여 20개를 사고 13,000원을 지불하였다. 자, 초콜릿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탕이 있어요. 둘 다 이빨 썩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애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금액이 초콜릿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800원, 사탕은 600원이라고 했을 때 과연 몇 개를 살 것이냐, 사는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 한 개당 금액은 나왔고 개당 금액이라고 할게요. 일단 뭐 이렇게, 그럼 개수를 내가 어느 걸로 미지수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게 좋죠? 개수? 초콜릿으로 할까요? 사탕으로 할까요? 우리 온채영은 뭐가 좋아요? 어떤 걸로 나요? 초콜릿 S를 놔둘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몇 개가 되는 거냐? 합해서 몇 개를 샀다고 했죠, 문제에서? 20개를 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더해서 20개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0-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합해서 20개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더해야지 뭐가 나오죠? 20이 나오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상체 생각해 볼게요. 더해서 20개가 됐는데, 내가 만약에 5개를 샀어. 그럼 나머지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0-5개가 되는 거죠? 아닌가요? 합쳐서 20개를 샀는데, 내가 만약에 7개를 샀어. 그럼 나머지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0-7이 되는 거죠? 13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5개, 7개 자리에 뭐만 들어갔다, 지금? x라고 들어간 거고, 그럼 나머지는 20-x가 돼야지 더했을 때 몇 개가 된다? 20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뭐 어렵나요? 그래서 이제 합계 금액, 총 금액이라고 할게요. 총 금액은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더하면 되죠? 800 곱하기 x 하면 되겠죠? 한 개당 800원이니까. 요거 어떻게 되죠? 두 개를 어떻게 하죠?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값이 총 금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데 그게 얼마였죠? 13,000원이다 라고 준 거예요. 얘랑 얘를 더했더니 얼마다? 13,000원이었다 라고 준 거죠. 자, 뭐 표 만들 수 있으면 표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표 안 만들 이유가 없어요. 뭐 각자 알아서 표 만드시고요. 모르겠으면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난 너무 잘해서 표를 안 만들어도 된다. 그건 이제 많이 만들어 본 다음에 나중에 많이 만들어서 안 만들고 푸세요. 보자마자 식이 나온다. 처음에는 약간 표를 많이 만드는 연습을 좀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약분을 조금 먼저 하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고 하는 게 좀 계산이 쉽겠죠? 그래서 양변을 다 뭐로 나누어지는 게 좋겠죠? 딱 보면 알겠지만 공 2개 없애는 100으로 양변을 나누는 게 좋겠죠? 등식의 성질 이용하면 되니까 뭐 괜히 계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 2개씩 다 날릴게요. 나눠가지고 계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쓰시면 돼요. 어떤 거죠? 등식의 성질이? 같은 수를 더해도,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호가 유지가 되고, 같은 수를 빼도 유지가 되고, 같은 수를 곱해도 유지가 되고, 같은 수를 나눠도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의 계산을 편리하게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쓰십시오. 그냥 무작정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8x, 분배 법칙하면 6 곱하기 20이니까 120, 6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겠고, 여기 130이 되겠습니다. 그럼 x끼를 계산하면 8x 6x 빼니까 2x가 되겠고, 넘기면 120 빼니까 10이 되겠습니다. x는 몇 개다? 5개다. 그러니까 초콜릿은 5개를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탕은 몇 개 산 거야? 15개를 샀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초콜릿 5개, 사탕은 15개다. 자, 이렇게 식 세우는 연습들을 계속 하시고요. 이런 1차 방정식 풀 때도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계산을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를 알려줄게요.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전형적으로 어떻게 푸냐? 문제를 보잖아요? 무조건 뭘 쓰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고, 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뭘 쓰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뭘 쓰고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뭘 쓰는지. 당연하지만 문제를 보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생각하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 지수 뭐로 넣지? 생각하고 생각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은요. 문제를 보자마자 1초의 생각도 하지 않고 뭘 막 써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면 그냥 쓰고 있대. 여러분들 언제 수학 문제 풀 때는 항상 생각을 먼저 하세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풀지 고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늦지를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막 쓰고 있다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있죠. 쟤는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 없나요? 곧바로 생각과 함께 뇌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죠? 원래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어떻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말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애가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애 있죠? 그냥 그죠?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뭘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오답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4번 해볼게요. 몇 개만 더 하고 조금 여러분 풀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졸리니까 이제 자, 필수 4번은 직사각형이 있죠. 그림을 그리세요. 직사각형이 있다면 여기서 둘레의 길이가 20이래 라고 한다면 둘레 길이 20이라고 했죠. 지금 둘레 길이가 20이에요. 근데 직사각형은 이제 가로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세로 길이가 있잖아. 그래서 정말 둘레 길이는 이 가로 길이 2개에다가 세로 길이 2개를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게 되면 둘레 길이가 나오죠. 근데 둘레 길이가 몇이래? 20이래.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결론은 몇이라는 얘기야? 지금 가로 더하기 세로가 결론은 몇이라는 얘기죠? 이게 가로 더하기 세로를 2배 한 게 이게 둘레 길이잖아. 이게 20인 거잖아. 왜냐면 가로도 2개고 세로도 2개 나오니까.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는 지금 몇이 된 거죠? 10이 된 건데 문제에서 지금 내가 가로를 x라고 뒀어요. 그럼 세로는 뭐가 된다? 넘어가면 뭐가 되죠? 10-x가 되겠죠. 세로는 뭐가 된다고요? 10-x가 된다고요. 여기가 둘레 길이가 20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가 10-x. 그래서 이제 보통 되게 쉬워요. 둘레 길이를 2로 나눈 다음에 둘레 길이를 2로 나눴다는 얘기는 뭐야? 가로 더하기 세로를 구했다는 얘기야. 둘레 길이가 20이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10인 거야. 거기서 가로가 x면 세로는 10-x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일단 미지수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뭐 그렇게 안 풀어도 됐네요. 시가 더 좋네요.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얼마가 더 길다겠죠? 문제에서 얼마가 더 되겠죠? 이 x가 세로 10-x보다 얼마만큼 크대요?
2cm 더 크대요. 이게 식인 거죠.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2cm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1을 더하면 가로는 세로 더하기 플러스 2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식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로 2개, 세로 2개가 둘레 길이다. 그럼 이제 넘어가면, 일로 넘어가면 2x가 되겠고, 여기는 12가 돼서 x는 몇이다? 6이다. 그래서 가로 길이가 6이고, 세로 길이가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에서 세로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 우리가 식을 세우는 겁니다. 조금 피곤하지고 있죠, 지금. 자, 딱 2개 하면 끝나요. 필수 5번, 필수 6번까지 하고, 우리가 조금 쉬면서 여기 있는 나머지 문제들을 다 풀게 시킬 거예요. 네, 아마 잘 푸는 친구도 있겠고, 못 푸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못 푸는 친구들은 이제 질문을 받아주는 거죠. 내가 왜 못 풀었을까? 다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 문제랑 뭐 일에 대한 문제, 원가, 정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 다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날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요일날 할 때 다 못 오면 항상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집에서 재밌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공부를 위해서 선생님 유튜브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5번 갑니다.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누어 주면 2권이 남고, 자, 5권씩 나누어 주면 몇 권이 남는다고요? 2권이 남는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봐야 되고, 6권씩 나누어 주면 3권이 부족하다.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한다. 누구를 구한다? 학생수.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몇 명 있죠, 학생이? 8명이 있는데, 여기 8명 있어요. 내가 만약에 5권씩 나누어줘. 그럼 8명이 5권이면 몇 권이 되겠죠? 총 40권이 되겠죠? 8호? 40이 되겠죠? 근데 몇 권이 남았대? 2권이 남았다니까 나한테는 42권 같은 게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만약에 학생 수가 8명 있다고 했으면 5권씩 나눠줬을 때 2권이 남았다는 얘기는 나한테 몇 권 있다는 얘기야? 42권이 있다는 얘기야. 그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돼. X가 나오겠지만 일단 첫 번째, 학생 수를 모르니까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할게요. 학생 수를 모르니까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구하는 공책수랑 여기서 구하는 공책수가 나오겠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공책수가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데 두 공책수는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겠죠? 뭐 같은 공책수 나눠주는데 뭐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구하는 공책수는 뭐가 됩니까? 1번에서 구하는 2번에서 구하는 1번에서 구하는 공책수는 얼마가 되냐? 수호야. 표현하면 X명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번에서 구하는 공책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학생이 X명이면? X 곱하기 7. 5권씩 나눠줬다겠는데 5권씩 나누어주면 몇 권이 남는다고요? 2권. 2권. 좀 X명한테 한 명당 다 5권씩 주는 거야. 그럼 X명이면 몇 권이 필요하죠? 5 곱하기 X만큼에다가 얼마가 남았죠? 2개 남았으니까 공책수는 몇 개 되는 거야? 5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지금 학생 수가 5명이 있으면 5, 5, 25. 한 사람당 5권씩 나오면 5, 5, 25권이 되고 2권 남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더한 게 공책수인 거야. X명이니까 5 곱하기 X하고 플러스 1 하면 되죠. 자, 이쪽에서 공책수는 어떻게 돼요? 2번에서 나오는 공책수는 뭐가 되는 거야? 계산해보면 6권씩 나눠줬는데 몇 개가 부족했다고? 3개가. 내가 여기 6권씩 나눠줬더니만 마지막에 채영이가 3권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더 해야 돼, 빼야 돼? 공책수는. 빼야 되겠죠? 부족하니까
그럼 6번씩 나눠줬을 때 공책수는 6x인데 3건이 부족하니까 3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구한 공책수예요. 여기서 구한 공책수 식으로. 근데 이 둘은 어떻게 한 거야? 서로 같은 거죠. 뭐 공책수가 뭐 똑같은 걸로 나눠줬을 테니까 당연하겠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x 플러스 2랑 뭐랑 같다고요? 6x 마이너스 3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주변의 애들을 세보세요. 직접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많이 할 필요 없어. 뭐 3명한테 나눠준다. 뭐 4명한테 나눠준다.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공책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가 5건이 가지고 있던데, 뭐 몇 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 사람당 5건씩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럼 몇 건 필요하지? 고민해보라는 얘기예요. 활용이라는 게 내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1로 넘어갈게요. 1로 넘어가면 5x 6x 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고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니까 x는 몇이다? 5다. 아, 5명이 있었던 거구나. 학생 수는 몇 명이다? 5명. 공책 수는 여기다 대입하면 몇 건 있는 거죠? 똑같이 나오니까 공책 수는 몇 건 있는 거야? 5, 25 더하기니까 27건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는 5가 되겠어요.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명이 정답입니다. 자, 잘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수식 풀 때 어렵지 않다. 자, 마지막 필수 문제 6번. 무조건 표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전반부 활용해서 가장 싫어하는 문제가 필수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중학교에서 작년에 전체 학생은 7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 수는 7% 증가하고 남학생 수는 3% 감소하여 전체 학생은 9명이 증가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수업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가 아마 비와 비율을 5학년 때 배우냐 6학년 때 배우냐? 언제 배우죠? 우리 6학년 때 배워요? 그죠? 6학년 때 배우는데요. 자, 비와 비율이 정말 활용해서 많이 나와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와 비율은 뭐냐라고 한다면 필수권을 풀기 전에 비와 비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를 1로 보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체를 뭐로 본다고요? 1. 그래서 1을 전체로 봤을 때 3분의 1이야.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죠?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여러 학생들이 8명이 앉아있단 말이야. 8명이 앉아있는데 여기서 학생 중에서 안경 낀 비율을 만약에 비를 구하라고 한다면 지금 안경을 몇 명이 꼈냐? 여기 보니까 6명이 꼈어요. 그러면 이 6명을 안경 낀 사람의 비를 구하라고 할 때 6명을 뭐로 나누면 돼? 전체 인원으로 나눠. 뭐로 나눈다고? 전체 인원. 이 전체 인원으로 나눈다는 게 전체를 뭐로 보겠다는 거냐면 1로 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진짜 많이 써요. 전체를 뭐로 보겠다고? 1로. 그러니까 8명으로 나누면 다 있어도 8명이잖아. 그럼 8분의 8 해봤자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1인 거야. 그래 우리가 이제 비와 비율을 잘 들으세요. 비와 비율을 할 때 우리가 전체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피자를 먹어. 그러니까 피자 보통 이제 피자가 오면 몇 조각으로 오죠? 8조각으로 오잖아. 내가 만약에 2조각을 먹었어. 그럼 내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먹은 거야? 8분의 2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대충 느낌이 오죠? 4분의 1 정도 먹었다. 자, 이게 전체를 1로 보는 비와 비율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체를 1로 보는 비와 비율은 뭐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전체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어렵나요? 만약에 우리 학교 반에서 25명이 한 반이었는데 90점 이상의 애들이 수학 점수가 만약에 3명이 나왔어. 25명 중에서. 그러면 우리 반에서의 비율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90점 이상의 애들의 비율은 뭐가 되는 거야? 3을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25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나누게 되는 게 전체 비율을 뭐로 보겠다는 거야? 1로 보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1로 보는 것도 많이 쓰지만 그 다음에 많이 쓴 게 뭐냐면 백분율이야.
뭐를 많이 쓴다고요? 백분율. 봐봐. 이게 비합비율에서 1로 보는 게 있고 100으로 보는 게 있어요. 전체를 1로 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원수를 전체로 나눠주면 돼. 근데 100으로 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될 것 같아? 여기다 뭐를 곱해야 되는 거야? 100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백분율은 전체를 뭐로 보겠다는 거야? 비율적으로 봤을 때 100으로 보겠다는 거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75%다. 100 중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서 75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100분의 7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백분율은 전체를 뭐로 본 거라고? 100으로 본 것만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본 거야. 그게 백분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두 개를 제일 많이 써. 1을 전체로 보는 비율과 100을 전체로 보는 백분율을 많이 쓰는데 1을 전체로 봤던 거의 비율에다가 100만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백분율이 되는 거야.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렵지 않죠? 내가 만약에 25명 중에서 3명이 90점 이상이야. 이거를 백분율로 구하라 보면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고요? 100만 곱하면 된다. 그러면은 12%가 나오는 거야. 100명 중에서 12명 정도의 비율로 90점 이상이 나왔다. 그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비합비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많이 써. 이 비합비율, 백분율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내가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러 갔어. 뭘로? 편의점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잖아요. 조금 피곤해하는데 1,000원짜리를 사러 가는데 거기 써있던 거야. 30% 할인합니다 라고 써있는 거야. 얼마 할인한다고요? 30%. 그러면 전체 비율 중에서 100분의 30의 비율만큼 할인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1,000원이었잖아. 그럼 할인하는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 30. 여기 비합비율을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할인되는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구해보면 알겠지만 300원을 할인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전체를 1,000원인 거지. 원래 가격이 1,000원이야. 그걸 30% 할인한다 그러면 1,000에다가 100분의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30만 곱하면 되는 거야. 100분의 30.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야. 내가 피자를 4분의 1만큼의 비율로 먹었어. 얼마를 먹었다고요? 4분의 1. 근데 전체가 만약에 12조각이었어. 그러면 4분의 1이면 몇 조각이 되는 거야? 3조각. 3조각. 이렇게 곱하잖아. 전체에다가 비율만 곱하면 그거의 개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서도. 1,000원짜리였으니까 이게 만약에 10,000원짜리였다면 여기 10,000원이 들어왔겠죠? 1,000원에 100분의 30을 하면은 그게 30%인 거야. 그게 얼마라고요? 300원이라고. 할인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1,000원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는 거야? 300원을 빼서 얼마가 나온다? 700원이 가격이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30%를 할인했다고 치면? 이 비와 비율이라고. 다 비율로 다 노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약간 어렵게 내가 이거를 그러면 할인한다 그러면 빼면 되는 거고 인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더하면 돼요. 할인하면 깎아주는 거고 가격이 올랐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가 20% 인상됐대. 갑자기 가격이. 오마이갓. 내 용돈은 그대로인데 과자 가격이 올라가는 아주 슬픈 이야기. 그러면 얼마가 인상됐다는 거죠? 총 1,000 곱하기 얼마가 해주면 되죠? 100분의 20만큼이니까 200원이 인상됐다는 거야.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이 얼마가 됐다는 거야? 1,200원이 됐다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비율인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진 것들이 인상된 비용, 감소된 비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가격이라는 거는 잘 보면 알겠지만 가격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원래 만약에 X원짜리가 있었어. X원짜리가 있어서 잘 보세요.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이게 X원짜리가 X원짜리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3%를 인상시켰대.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X원짜리 물건이 있었는데 내가 3%를 인상시켰대.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100분의 3x가 가격이에요? 맞아요? x에다가 100분의 3 곱하면 되죠, 선생님. 그럼 이게 가격 맞아요? 이거 가격 맞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이건 인상된 가격이야. 원래 가격은 얼마가 있었던 거죠? x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300원이라 부르는 거야. 1000원짜리를 30% 할인했더니만, 20% 인상했더니만 200원 나왔죠. 이게 인상된 가격이야? 200원이 가격이 아니잖아. 얼마를 더해줘야 되죠? 1000원을 더해줘야 된다, 안 더해야 된다? 더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인상된 부분인 거야. 3%니까 100분의 3이죠? 미안해요. 30을 썼어요. 100분의 3이죠? 그러면 원래 가격을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인상된 가격인 거지, 거기다가 원래 가격에다가 인상된 가격을 더해줘야지 진짜 가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죠? 1000원짜리에다가 20% 인상했어. 그럼 1000 곱하기 100분의 20에서 200원을 더해줬죠. 그러면 가격은 1000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1000 곱하기 100분의 20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를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뭐 증가했냐 감소한 것만 구하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겠지만, 이거를 빼먹으면 가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걸 x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걸 x로 묶으면 뭐가 나온다? 1 플러스 100분의 3이 되는 거야. 이게 실제 가격이에요. 3% 인상됐다 그러면 x가 있고 여기 앞에 1이 생략된 거예요. 이게 분배법칙 거꾸로 묶은 건데 1하고 이 100분의 3을 합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똑같은 거야. 내가 만약에 1x 더하기 2x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죠? 이거를 1 플러스 2의 x라고 계산하죠. 분배법칙을 써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뭐라 불렀다? 이거를 3x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재수가 1이 생략된 거고 여기 100분의 3이 생략된 거예요. 100분의 3이 있는 거야. 이 두 개를 더한 거야. 이게 1, 1이 같은 거야, 지금. 똑같이 더한 거야. 여기 쓴 거야. 1 여기다 쓰고 더한 거야. 앞에 x를 묶은 거죠. 같은 원리야. 분배법칙으로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숫자 조금 바뀌면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어려워요. 왜? 제대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배법칙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대충 하는 애들이 이제 문자로 조금 바뀌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숫자 할 때는 대충 해서 넘어갔는데 문자로 바뀌면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뭐 이런 거 어려워하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들어갈 거야. 자, 봅시다. 이제 하고 이제 끝낼게요. 필수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 개념 알아야 돼. 비와 비율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 건데 이제 다 끝났어요. 전체 학생이 700명이었대. 근데 이제 표를 만들게요. 작년에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때 여학생 수를 x라고 두면 작년에 얘를 구하는 겁니다. 전체가 700명이었으니까 남학생은 700-x가 돼요. 더해서 700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작년에 여학생 수를 구할 거야. 자, 근데 올해 학생 수를 봤어요. 올해 학생 수를 봤더니 자, 잘 들으세요. 여학생 수는 7%가 어떻게 했다? 증가했다라고 해요. 뭐 했다고? 7%가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아까 전에 x에다가 1은 꼭 써줘야 돼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다가 100분의 7. 비율이니까 7%는 전체를 100으로 본 거니까 100분의 7을 더해주시면 올해 여학생 수가 나오는 거야. 이게 올해 여학생 수야. 근데 남학생은 어떻게 됐죠? 3% 감소했어요. 그럼 올해 남학생은 어떻게 되냐? 700-x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1 빼기 100분의 3. 3% 감소한 겁니다. 지금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되게 힘들게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생쇼를 했어요. 왜 1이 있어야 되냐? 원래 가격이 있어야 돼. 거기다가 이만큼이 곱해진 게 더해진 거야. 그게 인상분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700-x가 지금 전체야. 좀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곱해진 게 원래 거고 이 뒤에 이렇게 곱해진 게 감소한 부분이야. 지금 이게 x에서 700-x만 됐다고 해서 뭐 달라진 개념이 있는 게 아니야. 조금 복잡해졌죠, 계산은. 지금 이 x 자리에 얘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두 개 다 써. 이게 올해 인원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함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합계라고 할게요. 합계는 여기서 700명이 될 거고 올해는 몇 명이 증가할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9명이 증가했다고 했어? 그럼 올해는 학생이 몇 명이 되나 합치면 709명이 되는 거야. 네, 일반적으로 다 이거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자 이제 좀 짜증나고 있죠. 이제 이 문제 풀 때부터 이제 애들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요. 여기서 증가한 부분만 써라. 그러면 여기 쓰면 돼요. 이렇게 곱해진 거. 이거는 자기 자신인 거고 이게 증가한 부분이야. 그럼 증가한 부분은 1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7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진 게 증가한 부분이야. 그럼 여기서 감소한 부분은 뭐냐? 마이너스 있죠. 이렇게 곱해진 게 감소한 부분이에요. 얘랑 1이랑 곱해진 건 자기 자신인 거고 여기가 이렇게 곱해진 거. 비율로 곱해진 거. 그러니까 700 마이너스 x랑 뭐랑 곱해진 거? 100분의 3이 곱해진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 왜냐면 감소했으니까. 요게 증가한 거고 이게 감소한 부분이에요. 요렇게 곱해진 걸 써야 돼요. 이 감소한 부분 100분의 3이랑 곱해진 거, 마이너스 100분의 3이랑 곱해진 거.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했더니 총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이 증가했다? 플러스 9가 나왔다. 얘기했지. 자, 요게 이제 변화량, 뭐 증가, 감소, 변화량,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여러 9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계산할 때는 여기가 제일 쉬워요. 여기로 하는 게 쉬워요. 여기 이것보다 이게 쉬워요. 계산할 때는 1차 방식 풀 때는 이것도 써놔서 만약에 문제에서 가끔 보면 얘를 구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잘 봐야 돼.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작년 거 구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올해 거 구해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x를 구한 다음에 x를 답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올해 학생 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조건 작년 거 구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올해 거를 구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쓸 수 있어서 이렇게 구하라는 데서 별표를 치는 게 좋아요. x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작년이라고 했겠지만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 하면 x를 구한 다음에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풀게요. 자, 이거 더하고 뺀 거 100분의 7x 빼기 700 마이너스 x에 100분의 3을 곱한 게 9다라고 했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계산을 위해서 100을 양면에 곱한다 안 곱한다? 100을 다 곱해줘요. 그럼 없어지고 이렇게 100 곱하니까 900이 됩니다.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곱하든 나눠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7x가 나오겠고요.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있는데 7, 3에 21, 2100, 마이너스 2100. 자, 마이너스 x랑 3이랑 곱하면 마 3x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로 바뀝니다. 자, 분배 법칙 다 쓰시고요.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그거 다 바뀌어요. 분배 법칙 쓰신 다음에. 그리고 제발 분배 법칙을 쓰는지 좀 물어보지 마세요. 분배 법칙을 안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쓸 때도 있고 분배 법칙을 안 쓸 때도 있으면 분배 법칙을 쓰니까 물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분배 법칙을 안 쓰는 경우가 없는데 무조건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데 분배 법칙을 쓰냐고 물어보는 애가 계속 있어요. 무조건 쓴다니까? 쓰고 어떤 데는 쓰고 어떤 데는 안 쓰는 게 아니라 분배 법칙은 무조건 쓰는 연산할 때 무조건 쓰는 거니까 제발 분배 법칙 쓰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안 쓰는 경우가 없다라고요. 그냥 기본 연산에서 모든 분배 법칙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 분배 법칙 쓰는 거예요? 제발 묻지 마세요. 안 쓰는 경우가 없어요. 계산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900이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7x 더하기 3x니까 10x가 되겠고 2100이 넘어가면 플러스 2100이 되니까 3000이 돼서 x는 얼마가 되냐면 300. 그러니까 작년에 여학생은 몇 명인 거야? 300명인 거고 남학생은 400명이었던 거고 그럼 올해 여학생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구해본다 그러면 여기다 한 100을 집어넣죠. 3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7을 하면 이렇게 분배하면 원래 300명 이렇게 곱하면 증가분 7% 증가하면 얼마 증가한 거죠? 21명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곱하면 그래서 올해의 여학생 몇 명이다? 321명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321명. 그러니까 문제 물어볼 때 X보다 얘를 더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날 건데요. 이제 시식할 건데 이 필수 6번이 B와 비율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B와 비율을 엄청 써. 그러니까 이 B와 비율을 무조건 이해하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체를 1로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B와 비율을 만들면 된다? 전체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피자를 생각해. 내가 피자를
만약에 5조각을 먹었는데 피자 전체 조각이 30조각이었어. 그러면 5조각을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30으로 나누면 그게 전체를 1로 본 비율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100분율이 되면 거기다가 전체로 나눈 거에다가 뭐만 더 곱해주면 된다고? 전체를 100으로 볼 거니까 100만 곱해주면 된다고. 비와 비율은 기본적으로 1을 전체로 본 거잖아. 이게 100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뭐만 곱하면 된다고요? 100만 곱하면 된다고. 우리가 100분율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체를 1로 보는 비율도 많이 쓰고 전체를 100으로 보는 100분율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써야지만 뭐 몇 프로 인상했다, 몇 프로 감소했다, 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뭔 소린지 알아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식만 대충 해서 풀어요. 뭔 의미인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개념이거든요. 지금 100분율도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내가 비율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내가 100분율이야. 25%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야? 아, 전체의 4분의 1. 전체 4분의 1. 내가 30%다. 그러면 전체를 100과 30이니까 10분의 3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거를 내가 편하게 쓰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비와 비율입니다. 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곧바로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개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거의 의미를 알고 쓰셔야 돼. 안 그러면 공식만 외우는 공식무새가 됩니다. 그럼 수학을 못해요. 참고로 해줄게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고 그럼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